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콜레스테롤의 정의.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역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담즙산을 합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HDL,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 1HDL은 고밀도 지단백질로 혈관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HDL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저밀도 지단백질로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높은 LDL 수치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높은 LDL 수치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염증. 콜레스테롤이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중요성과 생리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여러 중요한 생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그 중요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포막 구성.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로 세포의 구조와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포막의 유동성은 세포의 기능과 신호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2. 호르몬 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과 부신 호르몬 등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체의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비타민 D 합성. 햇빛과의 관계.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담즙산 생성. 소화 기능.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담즙산으로 전환되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신경계 기능. 신경세포. 콜레스테롤은 신경세포의 미엘린 수초를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미셀린은 신경신호의 전도를 빠르게 하고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6. 항산화 작용. 세포보호.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신체의 여러 기능에 필수적이며 적절한 수치가 유지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합성되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합성되며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의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세틸 CoA의 생성. 기초물질 콜레스테롤 합성은 아세틸 CoA로 시작됩니다. 아세틸 CoA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중간 물질입니다. 1. HMG-C형A 형성. HMG-CoA 합성. 아세틸 CoA 여러 단계의 효소 반응을 거쳐 HMG-CoA 전환됩니다. 3. 메발론산의 생성. HMG-CoA 환원. HMG-CoA 환원 효소에 의해 메발론산으로 변환됩니다. 2단계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주요 조절 지점이며 이 효소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4. 아이소프레노이드 합성. 메발론산의 변환. 메발론산은 여러 단계의 반응을 통해 아이소프레노이드 단위체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 내드 pH가 사용됩니다. 5. 스테롤의 합성. 스테롤 합성. 아이소프레노이드 단위체가 결합하여 스테롤의 전구체인 스쿠알렌으로 변환됩니다. 이후 스쿠알렌은 여러 효소의 이용을 통해 콜레스테롤로 전환됩니다. 6. 콜레스테롤의 최종 생성.
콜레스테롤 합성 HMG-CoA 환원 효소. 최종적으로 스쿠알렌은 여러 단계의 변환을 거쳐 콜레스테롤로 합성됩니다. HMG-CoA 환원 효소. 이 효소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주요 조절 지점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이 효소의 활성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때는 활성화되어 콜레스테롤 합성이 촉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와 호르몬 수치에 따라 조절되며 콜레스테롤은 식이 섭취뿐만 아니라 체내 합성을 통해서도 공급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에서 어떤 효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A 아세틸 트랜스퍼라제. 아세틸 CoA 이용해 HMG-CoA 생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HMG-CoA 환원 효소. 콜레스테롤 합성의 주요 조절 효소로 HMG-CoA 메발론산으로 환원하는 반응을 촉매합성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조절되며 스타틴 계열 약물의 주요 표적입니다. 3. 메발론산 탈카복실화 효소. 메발론산의 피르부트산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작용합니다. 4. 아이소프레노이드 합성 효소. 메발론산 아이소프레노이드 단위체를 생성하는 여러 효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콜레스테롤로 전구체인 스쿠알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스쿠알렌 합성 효소. 아이소프레노이드 단위체를 결합하여 스쿠알렌을 생성하는 효소입니다. 6. 스쿠알렌 산화 효소. 스쿠알렌을 산화시켜 스쿠알렌 산화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작용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 스쿠알렌 산화물에 라노스테롤 생성하는 효소로 콜레스테롤 합성의 중요한 중간 단계입니다. 8. CYP 450 효소. 콜레스테롤의 최종 합성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산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들입니다. 이 효소들은 콜레스테롤 합성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성이 조절된 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지됩니다. HMG-CoA 환원 효소 외에 콜레스테롤 생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효소는 뭐가 있을까요? HMG-CoA 환원 효소 외에도 콜레스테롤 생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들 효소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다양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효소가 조절되는 방식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생성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효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발론산 탈카복실화 효소. 메발론산 피르스트산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며 2단계에서의 효소 활성은 콜레스테롤 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소프레노이드 합성 효소. 메발론산 아이소프레노이드 단위체를 생성하는 여러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콜레스테롤의 전구체인 스쿠알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스쿠알렌 합성 효소. 아이소프레노이드 단위체를 결합하여 스쿠알렌을 생성하는 효소로 2단계에서의 효소 활성은 콜레스테롤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스렌 산화 효소. 스쿠알렌을 산화시켜 스쿠알렌 산화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며 2단계에서의 효소 활성도 콜레스테롤 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5. 라노스테롤 합성 효소. 스쿠알렌 산화물 라노스테롤 생성하는 효소로 콜레스테롤 합성의 중요한 중간 단계입니다. 6. CYP 450 효소. 콜레스테롤의 최종 합성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산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들. 이들 효소의 활성은 콜레스테롤의 생성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ACAT 콜레스테롤을 에스터화하여 저장 형태로 전환하는 효소로 콜레스테롤의 대사와 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절 단백질과 효소들이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에 관여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콜레스테롤의 생합성과 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이 되면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화할까요? 중년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원인과 영향.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에 의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의 주요 원인인 나이,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와 호르몬 변화의 영향.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대사 과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 성호르몬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여성은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쳐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일반적으로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폐경 후 여성은 HDL 수치가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생활 습관의 영향. 중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면 LDL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져 있는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HDL 수치를 높이고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므로 중년기에는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전적 요인.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중년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신체가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 결합되어 콜레스테롤 수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는 나이, 호르몬 변화,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년기는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 건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방법, 검사 주기와 주의 사항 그리고 수치 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혈액 검사 방법.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 전 9에서 12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식사 후 혈중 지질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체열 의료기관에서 전문 간호사나 의사가 파해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검사 채취된 혈액은 실험실에서 분석되어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수치가 측정됩니다. 1. 검사 주기와 주의 사항.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주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4 내지 6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요인 보유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 1,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검사 전 주의 사항으로는 금식 외에도 특정 약물이나 보충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치 해석 방법.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콜레스테롤 200mg 미만은 정상, 200에서 9mg 경계선, 240mg 이상은 높은 수치로 간주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100mg 미만은 최적 100에서 129m, 거의 최적 130에서 159m 경계선, 160에서 9mg 높은 수치, 190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60mg 이상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수치로 간주되면 40 미만은 위험이 높습니다. 중성지방 150mg 미만은 정상, 150에서 199mg 경계선, 200에서 499mg. 높은 수치 500mg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관리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할 때 어떤 혈액 검사가 필요한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할 때 필요한 혈액 검사는 주로 지질 프로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혈액 내 모든 콜레스테롤의 총량을 측정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성지방 혈액 내 지방의 일종으로 높은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금식 후에 시행되며 검사 결과를 통해 개인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LDL, HDL 콜레스테롤의 차이는 뭘까요? LDL, HDL 콜레스테롤은 모두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기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LDL 콜레스테롤 역할 LDL 간에서 체내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합니다. 건강 영양 LDL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플라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동맥경화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LDL 종종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HDL 콜레스테롤 역할 HDL 체내의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 영양 HDL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요약하자면 LDL-INF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운반하여 혈관에 쌓이게 할 수 있는 반면 HDL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맥경화증.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플라그가 형성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경직. 이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고 심장과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장병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 심장병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초동맥 질환. LDL 수치가 높으면 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이 좁아져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심장병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며 이러한 이유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필요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어떤 식단을 따라야 할까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줄이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붉은 고기, 전지, 유제품, 코코넛 오일 등과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마가린, 일부 패스트푸드 등을 피합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 등을 선택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생선, 연어, 고등어 등도 좋습니다. 식이섬유 섭취 증가.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 귀리보리, 사과, 콩 등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여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줄이기.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및 간식은 피하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알코올 섭취 조절. 알코올 섭취는 적당히 하며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식단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LDL 수치를 낮추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LDL을 낮추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붉은 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전지, 유제품, 전유, 크림치즈 등 코코넛 오일과 파뮤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 일부 마가린 및 쇼트닝 가공, 식품, 비스킷, 케이크, 도넛 등 패스트푸드,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등 고지방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등 고당분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등 과자, 사탕, 케이크 등 고당분 간식,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흰살, 정제된 파스타 등 고염 식품,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 통조림, 즉석식품 등 이러한 음식을 피하고 대신 건강한 지방과 식이기 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요법. 건강한 식단 구성, 과일, 채소, 통곡물 등 피해야 할 음식.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등 운동 추천, 운동 종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의 효과와 실천 팁,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방법. 금연과 음주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식이요법. 건강한 식단 구성. 과일과 채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 귀리, 현미, 퀴노아 등은 식이 섬유가 많아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일부 마가린에 포함되어 있으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 붉은 고기, 전지,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며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추천 운동 종류.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의 효과와 실천 팁. 규칙적인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운동을 목표로 하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삶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방법,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여가 활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음주 조절.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이상적인 식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이상적인 식단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과일과 채소. 다양한 색상이 과일과 채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 사과,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 좋습니다. 2. 통곡물, 오트밀, 현미, 퀸노아,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시킵니다. 이들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연어, 고등어, 아마씨, 치아시드 등에서 발견되며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콩, 렌틸, 콩, 두부 등은 포화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 좋은 선택입니다.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선택하여 포화지방 섭취를 줄입니다. 5. 피해야 할 음식.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일부 마가린에 발견되며 이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포화지방 붉은 고기 전지, 유제품 가공육 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 흰빵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수분 섭취. 물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하며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곡물 식품 중 어떤 종류가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일까요?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인 통곡물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트밀. 베타글루칸. 오트밀에 포함된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현미. 식이섬유. 현미는 정제된 흰쌀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유리합니다. 3. 퀴노아. 단백질과 섬유질. 퀴노아는 단백질과 식기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보리. 베타글루칸. 보리 역시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5. 통밀. 식이섬유. 통밀로 만든 빵이나 파스타는 정제된 밀가루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6. 귀리. 식이섬유. 귀리도 오트밀과 유사하게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통곡물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요법과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피토스테롤 등의 효과. 자연요법과 보충제. 건강을 위한 선택. 그 중에서도 자연요법과 보충제는 주목받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피토스테롤 같은 성분들은 심혈관 건강, 소화기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1.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생선, 기름, 아마씨, 호두 등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오메가3 보충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과일, 채소, 통곡물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기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량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토스테롤. 피토스테롤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은 주로 식물성 기름, 견과류, 씨앗 그리고 일부 곡물에서 발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토스테롤 포함한 식단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피토스테롤 보충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자연요법과 보충제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각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특정 질병의 유무에 따라 보충제의 효과와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제는 약물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보충제를 선택하고 올바른 섭취 방법과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과 보충제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피토스테롤 같은 성분들은 각각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요법과 보충제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 피토스테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기여할까요? 피토스테롤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로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유사합니다. 주로 식물성 기름, 견과류, 씨앗, 곡물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의 기능.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피토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는 혈중 LDL 전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 영향. 피토스테롤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 이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일부 연구에서는 피토스테롤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여. 피토스테롤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적 억제장에서 피토스테롤이 콜레스테롤과 경쟁하여 흡수되므로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지방 대사 조절. 피토스테롤은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미쳐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피토스테롤은 보충제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식물성 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토스테롤 과다 섭취할 경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토스테롤은 건강한 식단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토스테롤이 포함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토스테롤이 포함된 식품은 주로 식물성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옥수수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아마씨, 곡물, 귀리, 뿌리, 밀, 퀴노아, 과일과 채소, 아보카도,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가공식품. 피토스테롤이 강화된 마가린, 일부 요거트 및 우유 대체품. 피토스테롤이 첨가된 시리얼. 이러한 식품들은 피토스테롤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피토스테롤이 포함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이 들어있는 식품을 익혀 먹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피토스테롤은 열에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대부분의 피토스테롤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토스테롤이 포함된 식품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 식품의 다른 영양소와 효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토스테롤이 포함된 식품은 익혀 먹거나 생으로 먹는 것 모두 가능하며 개인의 취향과 요리 방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토스테롤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피토스테롤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 섭취량. 피토스테롤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2g 정도입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 흡수 피토스테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식사 시 적절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방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 특정. 건강 상태나 질환이 있는 경우 피토스테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피토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피토스테롤 포함한 식품만 영양을 채우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토스테롤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토스테롤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피토스테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피토스테롤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 저해. 피토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방식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및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피스테롤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대한 영향. 일부 연구에서는 피토스테롤의 과도한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드물지만 피토스테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토스테롤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토스테롤 섭취가 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토스테롤 섭취가 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질 대사 개선. 피토스테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보호. 일부 연구에서는 피토스테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 예방. 피토스테롤은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섭취의 위험. 그러나 피토스테롤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토스테롤이 간에서의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쳐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정량의 피토스테롤 섭취는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취량을 조절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질의 일종으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자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고혈압과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기능.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 내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LDL 수치가 높고 HDL 수치가 낮은 상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고혈압의 정의와 원인. 고혈압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진단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유전적 요인, 비만, 운동 부족, 고염식,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3.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의 상관관계. 동맥경화와 혈압 상승.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 내벽의 플라크를 형성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경직되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혈액을 펌프해서 아이 상승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이는 다시 동맥 경화를 악화시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 매개체는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여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대사증후군의 일환으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로 이들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4. 고혈압 관리에서의 콜레스테롤 조절. 고혈압 환자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수를 낮추고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식이요법 지방 섭취 조절.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에 올리브유, 아보카도를 포함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 섭취.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섭취 제한. 고염식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소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 스타틴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필요시 약물 치료를 통해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식품에서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는 고혈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식품에서의 콜레스테롤 함량과 그로 인한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의 종류.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주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의 고기에 삼겹살, 소고기 등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등 유제품, 전지, 우유, 치즈, 크림 등 해산물, 새우, 오징어 등 내장식품, 간, 심장 등 이러한 식품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의 관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높은 LDL 수치는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이는 혈관의 경직과 협착을 초래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혈액을 펌프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 고콜레스테롤 식품의 섭취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이는 동맥 경화를 악화시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 매개체는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여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로 이들 요소는 서로 상호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권장 사항입니다. 식이섬유 섭취 증가.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품에서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는 고혈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식품에서의 콜레스테롤 함량과 그로 인한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의 종류.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주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의 고기의 삼겹살, 소고기 등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등 유제품, 전지, 우유, 치즈, 크림 등 해산물, 새우, 오징어 등 내장식품, 간, 심장 등 이러한 식품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의 관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높은 LDL 수치는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이는 혈관의 경직과 협착을 초래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혈액을 펌프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 고콜레스테롤 식품의 섭취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이는 동맥 경화를 악화시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 매개체는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여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로 이들 요소는 서로 상호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권장 사항입니다. 식이섬유 섭취 증가.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지방 선택. 불포화 지방의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를 포함한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섭취 제한. 고염식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종 식품에서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고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이는 동맥 경화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합니다. 식품에서의 나트륨 함량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식품에서의 나트륨 함량은 고혈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은 체내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트륨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나트륨의 역할. 나트륨은 체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체액 균형 유지. 나트륨은 세포 외의 주요 전해질로 체내 수분을 조절합니다. 신경 및 근육 기능. 나트륨은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입니다. 2. 나트륨과 고혈압의 관계. 혈압 상승.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을 증가시켜 혈액량을 늘리게 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들여 혈액을 펌프해야 하므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혈관의 경직.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혈관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경직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신장은 나트륨을 조절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의 나트륨과 수분이 축적되어 혈압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고혈압 예방을 위한 나트륨 섭취 조절.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권장 사항입니다. 소금 섭취 제한. WHO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소금 약 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공식품 피하기.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 사용.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구성하면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 시 소금 사용 줄이기.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식품에서의 나트륨 함량은 고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은 주로 가공식품과 조미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다음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1. 가공식품. 인스턴트 라면 조리 시 사용되는 스프에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동식품, 특히 냉동 피자, 냉동 만두 등은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햄 등은 보존을 위해 나트륨이 추가됩니다. 2. 조미료 및 소스. 간장, 특히 진간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소금 조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미료로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케첩, 마요네즈 이러한 소스들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스낵 및 패스트푸드. 감자칩, 팝콘, 소금이 많이 첨가되어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피자 등은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기타. 치즈. 특히 가공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올리브, 피클 절임 처리 과정에서 나트륨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선호하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질의 일종으로 세포막의 구성 요소이자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과 뇌졸중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들 질병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역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의 위험성 그리고 당뇨와 뇌졸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역할.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존재합니다. 전밀도 지단백 LDL, 고밀도 지단백 HDL입니다.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 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LDL 수치가 높고 HDL 수치가 낮은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당뇨의 관계.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 또는 작용에 문제가 생겨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LDL 수치가 높을수록 인슐린의 작용이 저해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혈관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은 더욱 높아지므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뇌졸중의 관계.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뇌혈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뇌혈관의 협착이나 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LDL 수치가 높은 경우 뇌혈관에 플라그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콜레스테롤 가진 사람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더욱 높게 가집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건강한 식습관. 지방 섭취 조절.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에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를 선택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증가.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고콜레스테롤 식품의 내장육, 계란, 노른자의 섭취를 줄입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HDL 수치를 높이고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회과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권장합니다. 3. 체중 관리. 비만은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당뇨병의 위험 요소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4.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당뇨병과 뇌중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높은 콜레스테롤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슐린 저항성 증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하여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2. 염증 반응 촉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만성 염증 상태는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3.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당뇨병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4.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사증후군의 일부로 인한 비만, 고혈압, 고혈당과 함께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5. 혈당 조절의 어려움.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어려움을 겪게 하여 장기적으로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주요한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DL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 L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 내벽에 쌓여 플라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크는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 동맥 경화증.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 경화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맥 경화증은 동맥의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기타 물질이 축적되어 혈관이 경직되고 좁아지는 상태로 이는 심장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HDL 콜레스테롤의 역할.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HDL 수치가 낮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DL 수치를 낮추고 HDL 수치를 높이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사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이는 동맥경화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생활 습관과 위험 요인. 비만,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다른 위험 요인들과 함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1. 건강한 식습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줄이기. 붉은 고기, 가공식품, 튀긴 음식 등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입니다. 식이섬유 섭취 증가.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등과 아마씨, 호두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킵니다. 견과류와 올리브유, 아몬드, 호두,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권장합니다.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3. 체중 관리.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금연 및 음주 조절. 금연,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알코올 섭취 조절. 적당한 음주.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정기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위험 요인 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6. 약물 치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복용. 필요시 의사가 처방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여 수치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주요 효과입니다. 1. HDL 콜레스테롤 증가.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유산소 운동은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HDL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간으로 운반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LDL 콜레스테롤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규칙적인 운동은 LDL 전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LDL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체중 관리. 체중 감소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만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인슐린 감수성 개선. 대사 건강 향상.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혈압 조절, 혈압 감소.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6. 스트레스 감소, 정신적 건강 향상.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의 종류와 권장량.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해지는 질병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관리하며 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